여러분, 키스톤 듀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아 다이아몬드 수비 진영에서 이루 베이스가 바로 이 키스톤에 해당하는데요. 이 키스톤을 지키는 두 명의 수비수, 이루수와 유격수를 네아 수비의 중심축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플레이 타구의 거의 절반을 이 듀오가 처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스톤 듀오는 뛰어난 수비력을 요구하는데요. 특히 병살성 타구가 자주 날라오기 때문에 이 둘의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2026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키스톤 듀오는 누가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스톤 듀오에서 가장 중요한 유격수 자리 후보입니다. 2025년 주전 유격수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복덩이, 바로 전민재 선수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두산과 롯데의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석, 추재현, 최우인과 정철원, 전민재의 3대2 트레이드였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렇고 롯데자이언츠 팬분들도 그렇고 정철원 선수가 이 트레이드의 메인 칩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범 경기에서도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개막전에서는 주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박승욱 선수였죠. 그런데 그 뒤로 유격수로 몇 번 출전하기도 하고 고승민 선수가 내복사근 부상으로 인해 이탈한 자리를 2루수 땜빵도 보고 3루수도 봤었고, 아무래도 우리가 트레이드를 오면 친정팀 상대로 잘하는 징크스가 있잖아요. 4월에 두산 베어스 상대로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그 뒤로 롯데자이언츠의 주전 유격수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철원 선수도 물론 전반기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민재 선수가 메인인 우리가 트레이드 대박이라고 평가했었죠. 그리고 전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으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요. 특히 4월에는 중간에 규정 타수에 진입하면서 54타수 22안타, 타율 4할 7리라는 괴물 같은 성적을 뽐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성적은 타율 2할 8푼 7리, 출루율 3할 3푼 7리, 우루크 90.6. 여느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썩 훌륭한 성적은 아닙니다만 전민재 선수가 주전으로서 뛴 첫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쁜 성적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4월에 그렇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전민재는 6월과 7월 들어서 성적이 너무 급격하게 수직 하락을 해버렸는데요. 6월 성적이 타율 2할 1푼에 OPS 0.501, 7월 성적은 타율 1할 1푼 12, OPS 0.306이라는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월의 전민재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어떤 타구든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여름의 전민재는 타석에 나올 때마다 기대가 전혀 안 되고 불안한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 당시 여름이 되면서 급격하게 체력의 이슈가 오면서 실책도 점점 늘어났는데요. 4월 초반만 해도 오지환 선수와 리그 최소 실책을 달리던 전민재는 여름에 들어서부터 실책 개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결국 시즌 전체의 실책 개수는 16개로 다소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책 개수뿐만 아니라 나온 실책들이 승부처에서 나오는 정말 안 좋은 클러치 실책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전민재 선수가 한창 잘 나갈 때 4월 말에 하필 머리에 타구를 맞는 헤드샷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 이후에 처음 복귀했을 때는 물론 잘했습니다만 시야 확보에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풀타임으로 시즌을 소화한 게 처음이기도 하고 실제로 겉으로 봐도 살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을 정도로 아무래도 스스로 몸 관리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전민재 선수가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년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주전 유격수는 저는 전민재 선수로 스타트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전민재 선수와 같은 피스톤 듀오이자 북일고 듀오죠. 전민재 선수와 같은 북일고 출신인 우리 이루수 고승민 선수, 윤나고황의 고를 맡고 있으면서 2024 시즌부터 롯데자이언츠의 주전 이루수로 우리가 쓰는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윤동희 선수도 부상을 많이 당하고 나승엽 선수도 여름 들어서 부진을 심하게 겪으면서 우익수 경험도 있고 1루수 경험도 있던 고승민 선수가 그 자리에 수비를 알바뛰기 시작하면서 땜빵을 잡고 들어갔었는데요. 고승민 선수가 2루수였을 때의 시즌 성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타율 2할 7푼 12, OPS 0.700이라는 우리가 기대했던 고승민 선수의 모습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2루수로 출전했을 때 고승민 선수의 성적을 따로 뽑아보면 타율 3할 2푼 6리, OPS 0.813이라는 2루수로 봐도 리그 전체로 비교했을 때도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고승민 선수가 처음에는 우익수로 데뷔했다가 2023년 시즌은 1루수, 그리고 2024년 시즌에 되어서야 드디어 본인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듯한 2루수로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2루수로 갔다가 1루수로 갔다가 시즌 후반기에는 우익수까지 이미 2024 시즌에 2루수로서 뛰었을 때는 3할 타율에 두 자릿수 홈런 그리고 87타점이라는 2루수로서의 가치를 이미 보여준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는 팀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본인이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성적을 뽑아냈습니다. 고승민 선수의 타격 스타일 자체가 빠른 타구 속도를 통한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생산해내는 능력인데 어느 정도 장타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이루수한테는 큰 장타를 기대하지 않는데 고승민 선수 정도의 장타력이라면 이루수 치고는 되게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승민 선수를 이루수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본인의 그런 타격 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승민의 타격 재능을 만개시키기 위해 내년 시즌에는 전민재 선수와 함께 키스턴 듀오로서 포지션 고정을 통한 심리적, 체력적 안정도 주고 그에 따라서 본인의 타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고승민 선수가 좌우 스플릿이 조금 안 좋거든요. 물론 이번 시즌에는 이상하게 역스플릿이긴 했지만 2024 시즌 같은 경우는 좌투 상대 성적이 정말 처참하고 우투 상대로는 되게 잘 쳤던 기억이 있는 만큼 내년 시즌에는 그런 스플릿도 줄이고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즌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히트 상품이죠. 공수를 겸비한 육각형 내야수 바로 한태양 선수입니다. 한태양 선수가 2024년 말에 상무에서 전역한 다음 25시즌은 주전으로 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내야 뎁스를 좀 두텁게 해줄 그런 좋은 자원으로만 생각하셨을 텐데 고승민 선수가 1루에 간 사이 그 자리를 한태양 선수가 채우면서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낸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도 나쁘지 않고요. 주루면 주루 그리고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실제로 김태형 감독도 한태양 선수가 이루수의 자리가 없을 때도 유격수로 이제 출전시킬 정도로 어떻게든 한태양 선수를 쓰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타격에서의 약점도 있고 수비로서의 어느 정도 보완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100경기 이상 나온 시즌이 첫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걸로 봤을 때 한태양 선수는 무조건 스텝업을 더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봐도 정말 뛰어난 외모, 우리 사직 박보검이라는 별명이 정말 과하지 않은 롯데자이언츠 미래의 스타 플레이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한태양 선수. 물론 전민재 고승민 듀오가 주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롯데자이언츠의 키스톤 한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우리 롯데가 숨겨놓은 다크호스 캡틴 후보 바로 이호준 선수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수비력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내야 자원들 중에 최고라는 극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호준 선수가 앞으로 대쉬하면서 공을 건져내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공을 건진 다음 공을 글러브에서 빼는 속도를 우리 공빼속이라고 하잖아요. 김재호 해설위원이 공빼속이 정말 빨라서 천재 유격수라는 소리를 듣는데 김재호 해설위원이 해설 때 이호준 선수의 수비 장면을 보고 공 빼는 속도만큼은 정말 나보다 빠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호준 선수를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항상 이제 내야 수비력이 문제로 꼽아지는 롯데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호준 선수 같은 자원이 정말 필수 자원인데요. 우리가 이호준 선수를 그동안 수비를 정말 잘함에도 주전으로 쓸 수 없었던 이유가 타격에서 이호준 선수가 변화구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호준 선수가 좌타인데 좌투 상대 공을 정말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곧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리 수비가 좋아도 한태양 선수도 있고 다른 유격수 백업들도 있기 때문에 타격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서야 쓸 수 있는데 전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당시 그 자리를 정말 훌륭하게 채워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우루크 105.1로 본인한테 주어진 타석 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호준 선수가 미래의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주전 유격수라고 확신하거든요. 물론 내년에는 주전으로 나온다기보다는 팀의 경기 후반에 대수비 또는 대주자로 나오면서 클로징 유격수로 출전을 하겠지만 올해 경험치를 먹은 것처럼 내년에도 경험치를 충분히 먹어서 더 많은 스텝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우리 내 유틸 한태양 이호준 말고도 유격수 수비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2루수, 1루수 그리고 3루수 백업까지 되는 우리 손호영, 박찬형, 노진혁 선수까지 롯데자이언츠 내야에는 뎁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점점 내부 육성을 기조로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원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모든 선수가 다 터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선수가 제가 기대하는 만큼 다 잘할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프론트나 현장에서 터질 것 같은 선수를 조금 더 키워내고 집중해서 육성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롯데자이언츠도 LG 트윈스가 오지환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에는 오지환 선수를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 롯데자이언츠도 이런 센터라인 가뭄, 키스톤 듀오의 가뭄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내야, 특히 키스톤을 완성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롯데자이언츠의 키스톤 듀오는 누군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배와 함께하는 재밌는 야구 승배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좋아요 댓글 구독